녹두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혈당과 혈압이 뚝 떨어진다는 거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70대 초반 남성분이 오셨습니다. 당뇨로 10년 넘게 고생하시던 분이셨어요. 혈당이 항상 높아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약이라면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약 말고 좋은 음식 뭐 없을까요? 왜 옛날에 조상님들이 먹던 것 중에 당뇨에 좋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때 저는 녹두를 권해드렸습니다. 다만 그냥 드시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드시라고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죠. 석 달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화혈색소가 9.3에서 6점대로 떨어졌고 공복혈당도 150에서 110대로 떨어졌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녹두가 이렇게 효과가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녹두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조합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메모할 수첩 하나 준비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몇 살이신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가장 먼저 어디서 느끼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전엔 밤에 뭐든 먹어도 탈이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지 모르겠어. 어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 모든 증상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과 세포의 노화입니다. 그런데 녹두는 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녹두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녹두는 그냥 콩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드시면 약이 되고 잘못 드시면 독이 되기도 하는 아주 특별한 식품입니다. 녹두 한 알 안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을까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녹두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늦춰준다는 점입니다. 소장에서 당분 흡수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당뇨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전이죠. 마치 음식물이 들어올 때마다 문지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급하게 들어오려는 당분을 천천히 들여보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녹두의 95%는 수분이지만 나머지 5%의 진짜 보물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 성분들이 뼈 건강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죠. 또한 녹두에는 양질의 단백질도 상당량 들어있어 근육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녹두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3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는 달걀 3개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분들에게는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매우 유용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소화 부담도 적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녹두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성질이 차갑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한성식품이라고 하죠. 이 때문에 평소 몸이 찬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몸이 찬 상태에서 찬 성질의 음식을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손발이 차고 자주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몸이 찬 분들이 녹두를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마늘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줍니다.
게다가 마늘에는 알리신과 황화합물이 풍부해 강력한 항균, 항염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늘의 황화합물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이런 마늘의 장점과 녹두의 장점이 만나면 정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늘 녹두밥입니다. 녹두를 충분히 불린 후 마늘 두세 쪽을 함께 넣고 밥을 지으면 됩니다. 녹두 껍질의 거친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마늘의 매운맛도 적당히 중화되어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여기에 생강을 조금 더하면 몸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녹두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녹두빈 대떡을 생각해 보세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조합입니다.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과 메티오닌이 돼지고기에 풍부합니다.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어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들이죠.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합성에 필요한 성분으로 기분을 좋게 하고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메티오닌은 간 기능을 돕고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돼지고기의 비타민 B원과 철분이 피로회복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고 풍부한 단백질이 근육 건강을 지켜줍니다. 돼지고기에는 또한 아연과 셀레늄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서 면역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두빈대떡을 드실 때 돼지고기를 갈아 넣는 것도 좋지만 수육이나 보쌈과 함께 녹두죽을 드시는 것도 훌륭한 조합이에요. 두 번째는 파치입니다. 당뇨 관리에는 녹두와 팥의 조합이 최고입니다. 팥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당 조절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나 포도에 들어있는 그 성분과 같은 거예요. 이 성분이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팥은 쌀의 10배, 바나나의 4배에 달하는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나트륨 배출에 탁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데 이때 팥의 칼륨이 과도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녹두와 팥을 함께 끓여죽으로 드시면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녹두팥죽을 만들 때 설탕을 넣지 마세요. 대신 대추나 건포도를 넣어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을 넣으면 혈당 조절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좋은 조합은 현미입니다. 녹두와 현미를 함께 지은 밥은 영양 균형이 정말 뛰어납니다. 현미의 비타민 B 복합체가 녹두의 단백질 대사를 돕고 녹두의 라이신이 현미의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해 줍니다. 또한 현미의 감마오리자놀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까지 있어요. 그런데 녹두를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녹두의 거친 식감을 싫어해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데 이는 정말 큰 실수입니다. 녹두의 핵심 영양소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대부분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녹두 껍질에는 비텍신, 이소비텍신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또한 껍질에 있는 사포닌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이런 귀중한 성분들을 모두 버리는 셈이죠. 만약 껍질의 거친 식감이 불편하시다면 녹두를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끓이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두 번째, 해독 작용을 간과하지 마세요. 녹두의 강력한 해독 효과는 때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만약 한약이나 보약을 복용 중이라면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의원에서는 한약 복용 중에 녹두나 숙주나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녹두의 해독 성분들이 간에서 약물 대사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한약의 유효 성분이 너무 빨리 분해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보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양약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칼륨 함량에 주의하세요. 녹두의 풍부한 칼륨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에서 칼륨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근육 약화나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이나 신장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녹두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에게는 칼륨이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영양소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녹두와 상극인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강과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녹두의 차가운 성질과 생강의 뜨거운 성질이 만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성질이 너무 상반된 음식을 함께 먹으면 기운의 조화가 깨진다고 봅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이런 조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찬 성질의 음식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오이, 수박, 참외, 냉면 같은 찬 성질의 음식과 녹두를 함께 드시면 몸이 너무 차가워져서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시원한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데 녹두도 함께 드실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하세요. 세 번째, 알코올과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녹두의 해독 작용과 알코올이 만나면 간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녹두의 이뇨 작용이 알코올의 탈수 효과와 겹쳐서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네 번째, 카페인과도 상극입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와 녹두를 함께 드시면 녹두의 진정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의 이뇨 작용과 녹두의 이뇨 작용이 겹쳐서 탈수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녹두를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루 권장량부터 말씀드리면 성인 기준으로 하루 5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대략 녹두 1컵 분량에 해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아요. 조리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영양소 손실이 적은 방법은 충분히 불린 후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는 것입니다. 고온에서 급하게 조리하면 열에 민감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천천히 우려내듯 끓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력 밥솥을 사용하실 때도 너무 높은 압력보다는 중간 정도 압력으로 조리하세요. 불리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찬물에 최소 4시간, 가능하면 밤새 불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불린 녹두는 소화도 잘 되고 조리 시간도 단축됩니다. 불리는 물도 버리지 마시고 함께 사용하세요. 거기에도 수용성 영양소가 녹아 있거든요. 섭취 시간도 고려해 보세요. 식사 30분 전에 녹두차나 녹두죽을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미리 위장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는 거죠. 또한 공복에 드시면 녹두의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다양한 녹두 활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두죽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권하는 방법입니다. 녹두를 충분히 불린 후 무르게 끓여 죽으로 만들면 위장에 부담 없이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추나 생강을 조금 넣으면 맛과 영양이 더욱 좋아집니다. 꿀이나 조청으로 살짝 단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녹두죽을 만들 때는 녹두와 물의 비율을 1:8 정도로 맞추세요. 너무 진하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묽으면 영양 밀도가 떨어집니다. 중간 불에서 자주 저어가며 3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녹두차입니다. 녹두를 볶아서 우린 차는 여름철 더위를 식히고 부종을 빼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연하게 드세요. 찬 성질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녹두차를 만들 때는 먼저 녹두를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그 다음 팬에 넣고 약한 불에서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세요. 너무 강한 불에서 볶으면 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볶은 녹두는 밀폐용기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녹두나물, 즉 숙주나물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숙주나물이 바로 녹두를 발화시킨 것입니다. 발화 과정에서 비타민 C와 엽산이 크게 증가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됩니다.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면 훌륭한 밑반찬이 됩니다. 숙주나물은 아삭한 식감이 좋고 열량도 낮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엽산이 많아서 임신부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녹두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녹두빈 대떡 말이에요. 녹두를 갈아서 반죽을 만들고 여기에 돼지고기나 새우, 파 등을 넣어서 부쳐내면 맛있는 전이 됩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어요. 다섯 번째는 녹두 소면입니다. 녹두 전분으로 만든 면은 쫄깃한 식감이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당면도 녹두 전분으로 만든 것이에요. 잡채나 냉면으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좋은 녹두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색깔부터 확인하세요. 선명한 초록색을 띠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바래거나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은 오래된 것이니 피하세요. 크기는 알이 고르고 통통한 것을 선택하시고 손으로 만져봤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이 신선합니다. 냄새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녹두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곰팡이 냄새나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은 절대 피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벌레 먹은 자국이 있거나 갈라진 것도 피하세요.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녹두는 습기에 약하므로 밀폐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더욱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구입하시지 마시고 한 달 정도 드실 분량만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습기가 들어가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구입하실 때는 원산지도 꼭 확인하세요. 국산 녹두가 품질 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수입산의 경우 농약 잔류나 보관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신선한 국산 녹두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이제 녹두의 구체적인 건강 효능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녹두의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특별한 전분이에요. 이 과정에서 단쇄 지방산이 생성되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이 녹두를 꾸준히 드시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미밥 대신 녹두밥을 드시거나 식사 전에 녹두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혈압 개선 효과입니다. 녹두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관 저항을 줄여줍니다. 이 두 미네랄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자연스럽게 혈압을 조절하는 거죠.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녹두를 함께 섭취하시면 약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압약과 함께 드실 때는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시고 필요시 의사와 상의해서 약 용량을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입니다. 녹두의 베타글루칸과 사포닌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줍니다. 특히 사포닌은 콜레스테롤이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자연스럽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킵니다.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이런 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과 함께 녹두를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번째, 해독 및 간 건강 효과입니다. 녹두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간의 해독 기능을 돕습니다.
특히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하여 알코올 분해와 독소 제거를 도와줍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는 간 보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약이나 보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독 효과가 너무 강해서 약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5번째, 면역력 강화 효과입니다. 녹두의 아연, 셀레늄, 비타민 E 등이 면역 세포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아연은 T세포와 B세포의 기능을 개선시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거나 몸이 허약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면역 강화 효과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절기에 녹두죽을 자주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6번째, 피부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녹두의 항염 성분들이 여드름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고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예전에 녹두팩을 했던 것도 이런 효과 때문이었어요.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녹두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이 높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오래 배가 부르고 단백질이 많아서 근육 손실 없이 체중을 감량할 수 있어요. 특히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단순 탄수화물 대신 녹두의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 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8번째, 변비 개선 효과입니다. 녹두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유익균 증식을 도와 장내 환경을 개선시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녹두를 꾸준히 드시면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9번째, 뼈 건강 강화 효과입니다. 녹두의 칼슘, 마그네슘, 인 등이 뼈 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에게는 이런 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유를 마시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녹두가 좋은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식물성 칼슘이라 흡수율도 좋고 유당불내증 걱정도 없으니까요. 10번째, 심혈관 건강 보호 효과입니다. 앞서 말한 혈압,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와 더불어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동맥경화 진행을 늦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나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보호 효과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이 찬 분들은 마늘이나 생강과 함께 드시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둘째,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셋째, 한약이나 보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처음에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다섯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처음 드실 때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시고 이상 반응이 없으면 정상 섭취하세요. 이제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녹두 활용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녹두죽이 최고입니다. 전날 밤에 녹두를 불려 두시고 아침에 30분 정도 끓여서 드시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에 견과류를 조금 넣으면 영양 균형이 더욱 좋아집니다. 점심에는 녹두밥을 추천합니다. 현미와 녹두를 2대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식감도 좋고 영양도 뛰어나며 식후 혈당 상승도 억제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녹두차를 드세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녹두전이나 녹두떡을 추천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단 간식 대신 이런 건강한 간식을 드시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운동 전후에도 녹두를 활용할 수 있어요. 운동 전에는 녹두차를 마셔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운동 후에는 녹두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서 근육 회복을 돕는 거죠. 여행이나 출장 갈 때도 볶은 녹두를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물에 우려서 차로 마시거나
그냥 씹어서 드셔도 됩니다. 변비나 소화불량 예방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 유지에도 좋아요. 계절별로 활용법도 달리 하시면 좋습니다. 봄에는 해독 효과를 위해 녹두나물을 많이 드시고 여름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녹두죽이나 녹두차를 드세요. 가을에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녹두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고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마늘이나 생강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녹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 조절이 목적이라면 녹두와 팥, 현미를 함께 드세요. 혈압 관리가 목적이라면 녹두와 샐러리, 양파를 함께 드시고요.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녹두와 토마토 오일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면역력 강화가 목적이라면 녹두와 마늘, 버섯을 함께 드시고 피부 개선이 목적이라면 녹두와 당근, 시금치를 함께 드세요. 변비 개선이 목적이라면 녹두와 고구마, 양배추를 함께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단순한 건강 정보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제로 식탁에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는 녹두죽으로, 점심에는 녹두밥으로, 저녁에는 녹두차로 하루 3끼 모두 녹두의 건강함을 누려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것은 결국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매일의 작은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치료법보다는 이런 자연스러운 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낸다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이런 자연 치유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두처럼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먹어온 식품들에는 현대의학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효능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녹두와 함께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변화를 분명히 기억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녹두를 드신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